혹시 한 분이 빠지셨는데? 이거 빠지셨네? 빨리 들어오세요. 한 분 안 들어오셨어. 한 분도 안 들어오셨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간은 30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날 또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습의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한테 있다? 교수한테 있다? 학교도 책임이 없어요. 교수도 책임이 없어요. 모든 책임은 학생한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실습 다 마무리했어요. 책도 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을 실습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실습을 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본 거예요. 제가 그 독후감을 좀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습 소감문을 쓰는데 여러분 기관에서 실습한 소감문뿐만 아니라 간접 실습 40시간, 80시간에 대한 소감문을 제가 써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몇 사람 안 썼어요. 그리고 학교와 교수에게 바라는 글을 써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제대로 쓰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쓰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저도 그것을 통해서 저도 스스로 발견하고 학교 측에서도 어떻게 제대로 실습을 시켜야 되느냐, 저는 사실 원칙이 비대면 실습이 아니에요. 저는 원칙이 대면 실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면 실습으로 다 마무리했어요. 지난 교수는 한 번 정도 저희가 비대면 실습을 했습니다. 물론 비대면 실습을 하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협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문제성이 있다고 봐요. 제대로 된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제가 사회복지사 면허제도에 대한 책을 드렸어요. 박사님이고 교수님이고 좀 참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드렸더니 그 다음에 또 방문하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설에 그 학생이 실습을 했는데 통화도 하고 왔는가 봐요. 와서 방문한 이유가, 제가 교수님을 뵙고 나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습 교수로서 제대로 학생들을 실습 지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실습 지도를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와서 좀 감사 인사하고요. 며칠 돼 보니까는 뭐 선물 하나 보냈더라고요. 지역에 찐빵, 살 빠지는 거, 호박, 단호박 찐빵이라는 게 있어요. 강원도 행성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2박스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박스 먹고 한 박스는 냉동실에 꽝꽝 올려놨어요. 다음에 먹고 싶을 때 먹으려고요. 자랑이 아니라 저는 사회복지 실습이 가장 중요하다. 꽃 중에 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10회 동안 제가 간접 실습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실습을 하시면서 대부분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와 상담소에서 실습했어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이 실습을 하시면서 과연 무엇을 배웠느냐, 무엇을 느꼈느냐, 무엇을 접목했느냐, 제가 여러분을 물어봤습니다. 자, 상담소에서 제일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박미호 선생님 접목 많이 했어요? 실습? 어떻게 했어요? 거기 슈퍼바이저가 야 박미호 선생님 참 잘했어요. 점수도 많이 줬더라고. 이제 점수 딱 확인되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볼까? 이번에 점수 제일 많이 받으신 분들은요 많이 못 받았어요. 96점짜리가 있어요. 제일 못하신 분은 더 밑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자, 점수를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법적으로 점수가, 출석 점수가 있다 그랬어요. 과제물 점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점수가 있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어요. 중간고사는 일지입니다. 제가 30점을 부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뭐예요? 평가서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부에서는 50% 이상만 반영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새남 상담소에서 얼마나 잘하셨는지 지난번에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교수님, 저 학생들은 5점에서 10점 깎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점수에서 5점 10점 깎으면 자격증 못 받잖아. 다른 점수도 안 나왔는데 그거 깎아버리면 되겠어? 네, 점수 깎을 수도 있어요. 왜? 거기는 80시간만 실습했기 때문에 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 반영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일지만은 조금 변동을 시켰어요. 늘 얘기할 때 참 우리 기관은 완벽합니다. 일지 잘 썼습니다. 아마 그 기관에서 실습하신 분들은 일지량이 굉장히 많지요. 많이 썼어요. 시간 쓰는데 뭐 상담의 기법, 성폭력의 기법, 뭐 가정폭력에 대해서,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쫙 많이 썼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점수 50점밖에 못 드려요. 그런데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가요? 근데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상담소에서 여러분 실습하실 때에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거기 보조하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요양사 실습 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로서 뭘 배우러 갔다고요? 사회복지 행정과 프로그램을 배우러 갔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이론, 에릭스 이론이 됐든 프로이드 이론이 됐든 어떠한 이론이 됐든 이론을 배웠다고, 상담의 이론을 배웠다고 하면 그 이론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슈퍼바이저 배워서 그걸 적용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일지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서류 정리에 보조를 했다. 아니면 어떤 것에 보조를 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배우러 간 거지 보조를 한 건 아니에요. 자, 간혹가다 그렇게 쓰는 분이 있어요. 교수님, 제발 다음 학생들한테는 실습에 대한 교재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실습 강의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글쎄 안 드렸어. 줬잖아. 내가 어디에 밴드에다가 분명히 실습 강의안 해서 12페이지인가 13페이지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실습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드렸잖아요. 일지에도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자, 실습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서 써 있죠. 윤리강령 다 나와 있지요. 칼라에 대한 윤리강령, 기관의 윤리강령 다 나와 있지요. 그 다음 뭐요? 학교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써여 있지요. 기관에서 해야 될 일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어요.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다 써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실습에 있어서 강의안이 없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 어떻게? 그렇지? 누가 노래를 불렀지? 가수가 불렀는데 나 어떻게? 이미 여러분에게 강의안을 드리면서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 제대로 좀 보라는 얘기예요. 거기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학습자의 권리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하러 간 게 아니라 어떤 슈퍼바이저가 이러한 상담의 이론을 한번 공부해 보세요 했다고 그러면 슈퍼바이저님, 그러면 이러한 이론을 배웠는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내담자가 왔을 때 이러한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 사람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상담소에서. 박 선생님 해봤어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우리 슈퍼바이저 그렇게 했어요. 저희는 이번에 8월 10일 날 슈퍼바이저가 다른 데로 옮겨가는 바람에 실습을 중단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아유 교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며느리가 슈퍼바이저인데요. 우리 관동대학교 교님 교수라 했잖아요. 사회복지사. 얼마나 깐깐해요. 때로는 시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되면 수긍해야지, 그렇죠? 할 수밖에 없어. 요새는요 아주 우리 아들 며느리 밑에 가서 아주 꼼짝 못하고 있어.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배우 맞고 왔는데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런 맛을 사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원칙이 있어. 자, 거기서 점수가 깎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슈퍼바이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수님 우리 학생들은 완벽하니까 점수 많이 주셔야 돼요. 일지 점수가 30점이에요 30점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조했다고 그랬는데 뭘 보조했는데? 서류 종류 보조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류 종류 보조하면서 뭘 봤어요? 네? 개인정보 봤잖아. 뭘 어긴 거예요?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 어긴 거예요. 정보통신법 어긴 겁니다.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슈퍼바이저 문제지. 그건 슈퍼바이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한테 시켰어. 선생님 이 서류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보고 싶대 다서 어머 이 사람이 이혼했네? 내가 아는 사람이야. 몇 년 전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노부부가 얼마나 금실이 좋은가. 많은 젊은이들 40대 50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저 어르신이 인꼬부부야. 맨날 두 노인네가 80 넘은 노인네가 손잡고 가요. 손잡고 팔짱 끼면서요 막 가면서 같이 밥을 사 먹고요 깔깔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모든 젊은 사람들이 나도 나이가 들면 저 어르신처럼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행복하냐. 나이도 손잡고 말이야 참 스킨십 하면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살고 있어? 아니잖아. 부부는 남남이야. 그러잖아. 뭔가 스킨십 하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애 앞에서 이러면 어떡해.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 그러잖아. 아니잖아. 애 앞에서도 해야 된단 말이야. 애 앞에서 포옹도 해야 되고 애 앞에서는 그렇죠? 스킨십 해야 되고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야 우리도 저 어르신처럼 살아야 되겠다. 근데 하루는 그 어르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요양보호사가 돼가지고 오늘 제가 해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갔더니 어머 그렇게 다정했던 고왔던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중풍이 와서 등급받아서.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래서 막 정성스럽게 다 했어. 자 그래서 막 가서 뭐 얘기했어. 야 그 어르신이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이야. 어이구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다들 안타까워서 어머머머 그래? 왜 이렇게 됐지?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는 그 집에 가니까는 싸늘해. 영가님도 그렇게 다정했던 영가님도 싸늘하지 자식들도 싸늘해. 나중에 밝혀진 사실입니다만은 둘째 마누라래. 어때요? 본부인은 아니고 둘째 마누라래. 자, 아버님이 그렇죠. 좀 건강하니까는 그렇죠. 같이 어머니를 모셔서 생활을 했는데 병들고 나니까는 뭐야? 빨리 죽었으면. 어때요? 요양사 일해보니까 그런 일 없나요? 가족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빨리 죽었으면. 내 친 어머니도 아니고 그렇죠. 계모니까 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감님도 더한 거죠. 처음에는 좋아서 손잡고 다니고 헤드거리고 그랬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양사가 나가서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두 번째 어머머머 가장 문 나오자마자 전화를 딱 들면서 야 영순아 글쎄 그 할머니가 둘째 마누라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순아 너만 알아. 너랑 나랑 가장 친하니까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영순이 또 전화드리고, 말순아 너만 알아. 너랑 가장 친하니까. 그 어르신 할머니가 첩이었대. 지금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생활보호, 정보통신법 다 어긴 거예요. 벌금 몇 천만 원 내놔도, 그렇죠?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복지사 되면 이거 철저해야 돼요. 자, 여러분 공부 다 하셨잖아요. 학대, 어떤 학대가 있어요? 자, 손꼽아보자. 첫째로 남자들, 남성분들 신체적 학대, 또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대 가운데 제1순위가 누가 학대하지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가족이에요. 심지어는 뭐예요? 사위에게도. 제가 오면서 전화를 한 30분 통화한 분이 있어요. 지난번 전화 얘기하길래 내가, 자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게 해라. 제가 가르쳐줬어요. 나 그런 거 잘하니까 내가 쫙 이렇게 해봐라. 못하고 있대. 본인들이 원치 않았어. 아버지가 돈을 들여서 집 수리 다 했어. 근데 딸이라는 사람이, 딸이 그러시면 손자 사이가 돈 좀 해가지고 땅도 사고 같이 집 사가지고 하는데, 아버지가 사는 조건으로 몇 천만 원 들여서 다 도로도 깔고 집도 수리하고 수도도 놓고 뭐 전기도 놓고 다 했어.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 방 빼셔. 아, 내가 방 빼래 갈 데가 어디 있어. 이 아버지 병 들었어요 지금. 근데 아버지는 몰라. 자녀들은 알아. 말기암이래. 그런데 자식은 뭐냐면, 방 빼세요. 나 못 빼. 방 2개 쓰니까 하나 내놓으세요. 골방 갖다 놨어. 방 빼요. 그러니까 딸들이, 다른 딸들이 무슨 소리야. 이거 아버지 돈으로 했잖아. 그랬더니 계약서 있어? 없잖아. 뭐 증거 있어? 없잖아. 방 빼. 못 나가겠다 그랬더니 법으로 고발했대. 방 빼라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이런 학대. 아동센터에 갔더니 아동센터에서 이루어진 학대. 노인 갔더니 노인에서 학대. 특히 상담소 같은 상담소 다양하잖아요. 거기 노인도 오고 아동도 오고 다양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회복지사 공부하면서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이러할 때에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이냐.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상담 배우러 왔다고. 상담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공부 배우러 왔단 말이야. 그러면 사회복지사 공부 안에 뭐가 다 있어요? 다 있잖아. 상담도 있잖아. 사회복지의 기본이 뭐예요? 욕구. 그렇죠? 욕구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욕구를 사정하고. 그렇죠? 이게 사회복지 아닌가? 자, 우리 이쪽 오른쪽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남자친구들, 자, 사회복지의 기본이 뭐예요?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가 발견해서 그 욕구를 사정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이 그러면 실습지에서 많은 클라이언트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실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기관의 이해. 그래서 제가 첫날 감정 실습하면서 제일 먼저 내렸던 과제가 뭐였어요? 내가 실습하는 기관이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기관을 바로 이해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실습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관 이해했으면 클라이언트는 어떠한 클라이언트냐 이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 제가 뭐라죠? 사회복지 실습은, 사회복지는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이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떠한 무엇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상담소는 진행할 게 없나요? 있잖아요. 다양한 상담이 들어올 때에 이러한 상담자, 이러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욕구사정이 이루어졌으니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것을 그렇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느냐. 상담소에서도 해야 될 프로그램이 많아요. 누구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물론 그 이론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부분적인 도움을 주는 거지만은, 그렇죠? 제대로 일단 클라이언트에서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었는가, 이럴 때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시설에서는 참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노인시설과 아동시설과 다르게 뭐가 있어요? 같아요. 지금 하셨다고 그랬죠? 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어르신들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 개별화 프로그램 했다고 그랬잖아. 뭐 했어요? 책 읽어드렸다고 그랬잖아. 세상 뉴스 전화기라든가, 그렇죠? 책, 동화책 읽어드리고, 응? 아니면 쎄쎄쎄 하고, 그렇죠? 손 잡아드리고, 손바닥 치고, 다 해보셨어요? 상담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론을 배웠다고 하면 서로 앉아서 오늘의 이론이 이런 이론인데 이런 이론에 의해서 한 사람은 내담자가 되고 한 사람은 상담자 돼가지고 실천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오늘 이런 이론인데 이러한 이론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 이론, 배운 이론 가지고 실천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클라이언트 이해 가운데 다양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론이 안 맞아. 자, 상담의 이론 몇 가지 배우셨어요? 자, 아주 상담소에 공부하신 분 몇 가지 이론 배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크게 따라 해봐.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한테만은 묻지 말아라. 나는 모른다. 알고 있는데 막상 대답하기가 왜 안 가르쳐줬겠어? 가르쳐줬지. 졸았지. 금방 얘기한 것도 또 와서 또 교수님한테 또 물어보잖아. 또 그렇지? 그러니까 책임은 학생한테 있다는 거야. 왜 안 가르쳐줬겠어? 거기서도 상담소에서도 이러한 이론이 있는데 이러한 이론은 이러한 클라이언트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가르쳤을 거예요. 자, 만약에 상담할 때에 자, 정신병과 정신분열 이해하셨나요? 정신병과 정신분열 이해하셨어? 이거 상담이 아니죠. 상담도 아니잖아. 그래. 상담소 얘기해봐. 폰만 잡지 말고 얘기해봐. 오늘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병이 뭔지 정신분열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쉽게 하면 우리 한국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정신병은 머리 돌은 사람이 아니야. 돌은 사람이야. 정신분열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정신이 분열된 거야. 막 흩어진 거야. 정신분열은 약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분열은 상담을 통해서 납포 형성을 통해서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해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상담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청과 공감, 그 다음에 수용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상담소에 갔더니 웬 상담사가 말이 많아. 이렇게 상담사가 그렇지 말이 많아. 그건 빵점이야. 상담사는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신과 병원에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정신질환이 많다. 너 들어보니까 막 아우 지긋지긋해. 그래서 오해할 게 못돼. 나도 한때는 연변대학에서 정신과 의사 되려고 했다가 포기했습니다만은 정신증이 무엇이냐 분열이 뭔가 알아야 돼. 우리 한국 사회는 정신분열이 많아요. 정신분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사회복지사로서, 그래서 사회복지할 때 뭐예요? 상담 배우잖아요. 저 많이 배워야 돼요. 사실 상담비를 많이 배워야 돼요. 배워서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제대로 대해줘야 돼요. 자, 사회복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꿀몸 버리네. 뭐 끝난다고 에이 요거만 받으면 되지? 안 줘 내가. 안 줘. 오늘 몇 시까지 수업이라고? 몇 시까지? 몇 시까지 수업이라고? 6시 50분까지야. 근데 그까지 가지고 있어 내가. 요거 안 없으면 안 되거든, 그렇지? 만약에 잊어버리면 내 마지막 시간에 제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잊어버리면 나한테 와야 돼. 강원도로 와야 돼. 왜? 지도교수 도장 받아야 되거든. 학교 들렸다가 자, 학교에서 뭐 받아야 돼? 학과장 도장 받아야 돼. 지도교수 도장 받아야 돼. 자, 자신있게 에이 그까지가 강원도 가지. 나 강원도 오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강원도 갈게요. 오면 돼. 오면 돼. 그러면 내가 우리 집 옆에 아주 맛있는 능라도라는 냉면집이 있어. 겨울에는 꽁만두 잘하고 냉면도 잘하면 꽁만두 잘해. 내가 뭐 꽁만두하고 냉면 사드리는 의향을 했어. 사줄 테니까 오시오. 내가 사줄게. 얼마 사줄게. 근데 만만치 않을까? 교통비 들어야 되지. 시간 들어야 되지. 뭐 시간 얼마 안 걸려. 여기서 3시간 반, 차로 3시간 반뿐이 안 걸려. 차 막히면 4시간뿐이 안 걸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사회복지가 뭐라고 하지? 늘 강조하잖아요. 제가 요양사 교육원들 늘 얘기하는데도 요양사들이 왜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복지를 하면서도 사회복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는 행정과 뭐 프로그램이라니까 그것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는 한마디 뭐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인이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야기 하잖아.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지요. 그러나 왜요? 자, 우리 학교 얘기한다고 그러면 다시 뭐 설명한다고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발견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고 했잖아. 요새 뭐 탈레반이 또 점령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제 우리도 국민의 그렇죠 권리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저께 어느 단체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 10분 가까이 연설을 하더라고. 무슨 연설을 했을까? 이게 뭐라고 그래? 복? 안 썼다고. 안 썼다고 막 해놓고 막 처음에는 여자가 막 대항하니까 막 뭐라고 그러니까 꿇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 한 사람은 막 옆에서 막 연설하면서 막 그래 뭐라 떠든지 모르겠어. 뭐 시랍으로 떠드는데 나 시랍을 잘 모르겠는데 막 떠들고 있어. 나중에 어쩌고 딱 그러고 나니까 옆에 있는 놈의 곤초로 빵!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잖아.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 여성에도 권리 주겠다. 이 시키면 복지하겠다는 얘기야. 여성의 권리도 주장해주고 국민들 권리도 주장해주고 해주겠다 했잖아. 근데 왜 빵 싸버렸을까? 모르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실컷 얘기했잖아. 그런데 되고 나니까 안 하잖아. 왜? 모르니까. 복지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이 사회복지사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사 되기 전에는 이런 어떤 마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는 건 좋대. 제가 첫날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사회복지는 마지막까지 남는 직업이다. 마지막에 남는 직업은 사회복지사와 뭐예요? 간호사라고 그랬잖아요. 의사도 없어진다 그랬어요. 변호사 없어집니다. 검사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 교수도 없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기 대한신학교 대학교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와보면 아마 로봇가 강의할 거야 아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 시설 강의하는데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냥 촥촥촥촥촥
자, 지난 시간에 말씀